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1995년부터 한글 영어를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에 대한 진정한 가치, 그리고 훈민정음을 활용했을 때 어떤 영어 발음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L과 R입니다. L은 현재 우리 글에는 없지만 제가 새로 쌍리을이라는 글자를 개발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역이나 비읍, 시옷 같은 글자는 쌍비읍, 쌍시옷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리을은 쌍리을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쌍리을이라는 글자를 개발했는지를 R 발음과 구별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L은 쌍리을로 이해를 하시고 R은 우리말의 로나, 루가 섞인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정말 한번 사로잡힌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볼 때 그 글자는 하나의 소리만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현재의 영어 글자 중에서 우리가 X라는 글자를 한번 봅시다. 자,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 X라는 글자를 보면 우리말에 키읔과 시옷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자 표기에서는 받침을 기역과 시옷으로 해놨죠. 그러면 기역과 시옷 이 두 개의 글자 받침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글로도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보시면 저 글자가 나옵니다. 자, X라는 글자는 키읔과 시옷이라는 두 개의 소리가 섞여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어떤 글자, X라는 글자 하나를 놓고서도 자음 두 개가 겹치는 글자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단 하나의 음소가 아니라 두 가지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자음 두 개가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조했을 때 자음 겹치는 소리는 어떻게 표현했을까를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통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비읍, 시옷이 한 곳에 쓰인 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읍이라는 자음과 시옷이라는 자음 이 두 개가 하나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물론 알파벳과 다르게 우리 글은 각각의 음소가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음이 겹치는 경우, 자음이 겹치는 경우라면 그 글자를 때에 따라서는 하나의 위치에 두 개의 글자를 표기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조했을 때 보면 첫 소리에도 두 개의 자음이 있거나 받침에도 두 개의 자음이 있죠. 오늘날에도 그런 글자들이 있죠. 예를 들어 닭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다에다가 리을 기역을 씁니다. 자, 리을 기역이 닭이라는 글자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갑, 비읍, 시옷이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자음 두 개를 세종대왕은 표기를 했지만 초기에 알파벳 문자가 나올 때는 자음 두 개로 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재 영어에 남아있는 글자는 자음 두 개가 겹치는 게 X자하고 제가 주장하는 L자입니다. 이 두 개의 소리를 과연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L, O, V, E하고 R, U, B가 있을 때
한국인들에게는 이 두 개의 소리가 L도 리을이고 R도 리을입니다. 그러면 아니 저렇게 같은 소리라면 뭐하러 다른 글자로 표기를 했을 것이냐 하는 거죠. 정말로 쓸데없는 짓이고 분명히 같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L 같은 경우에는 쌍리을이다. 쌍리을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에 우나 오가 섞인 소리예요.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RUB, 문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R에 우를 섞어서 럽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쌍리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쌍리을 소리를 어떻게 낼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쌍리을은 앞에서 나올 때, 맨 앞에 나올 때를 지금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을을 두 번 내는 방법은 입모양을 을 하라는 거죠. 소리는 내지 마시고 리을이죠. 그 상태에서 love 이렇게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을의 입모양을 한 상태에서 뒤에 연결을 발음을 하는 거죠. 그러면 love 같은 경우에는 love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영어의 V 발음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비읍 순경음, 즉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표시했습니다. 이 글자를 되살려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LOV하고 RUB는 완전히 다른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L은 리을이 두 번 겹치는 쌍리을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이 쌍리을 발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play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소리를 보면 L을 두 번 소리를 냅니다. 리을을 두 번 낸다는 거죠. 그래서 play가 아니라 play 그럽니다. 물론 일본인들이라면 저걸 한 번만 소리를 냅니다. 제가 여기 똑같은 제목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걸 알고 계실 건데 네이버 블로그에도 그 내용을 많이 써놨죠. 자, 보세요. play라는 내용이 play가 아니라 play라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야, 너 누구 코스프레 하지 마. 코스프레라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 단어는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또 영어 단어 같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아닌데 영어 같은 영어. 이게 이제 코스프레가 되는데 이거는 코스튬이라는 거. 그 복장, 전통 복장 같은 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자로는 코스튬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인들은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코스튬 플레이가 줄면은 코스프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플레이가 줄면은 일본인들의 발음상으로는 리을을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코스프레 그러는 거죠. 자, love라는 발음을 보면 love의 v 발음은 제가 비읍 아래에 동그라미를 쳐놨다 그랬죠. 이 글자를 쓰지만 L 발음이 맨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두 번의 소리를 내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를 보면 비읍, 시옷 전혀 다른 글자들이 이렇게 섞여 있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쌍기역, 쌍비읍처럼 그러한 글자들이 오늘날에는 경음이라 그러죠. 쌍기역이라든가 쌍비읍이라든가 이런 글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소리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세종대왕이 단순한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천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들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읍과 시옷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꽃, 그 이쁜 거 있잖아요. 그 활짝 핀 꽃. 이 꽃 같은 경우를 보면 쌍기역으로 글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120년 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바로 요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1920년대에도 그런 글자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글자들을 보면 거기에 시옷과 기역이 쌍기역 대신에 쓰였습니다. 자음 두 개를 겹친다라는 것을 언뜻 생각하면은 어떻게 소리를 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소리들이 경음이라고 그러는데 쌍디귿, 쌍비읍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변별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구별하는 특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도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S 뒤에 T가 오거나 S 뒤에 P가 올 때는 현재 우리말의 쌍비읍이나 쌍디귿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우 내 스타일이야 할 때 스타일 여기에 쌍디귿이 나죠. 그 다음에 speak, spoon 같은 경우 뿌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푼이라고 했다 그래서 뭐 다른 단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변별음, 즉 다른 소리로 구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L과 R은 명확하게 다른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소리를 한국인들이 못할 건 아닌데 중간에 왔을 때는 플레이라고 발음하잖아요. 맨 앞에 왔을 때 어려워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글자를 리을이라는 게 아니라 리을 소리가 아닙니다. 리을은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언제 소리가 나냐면은 T하고 D가 몸과 몸 사이에 있을 때 소리가 납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L 발음이 맨 앞에 왔을 때는 을의 입모양을 한 상태에서 love 이렇게 가란 이야기고 만약에 R이면은 rob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명확히 다른 글자 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음을 교정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인들의 놀라운 언어 표현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훈민정음이냐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위로 다시 한번 보세요. LOVE 알파벳은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오른쪽으로 연결돼 가죠. 그런데 훈민정음은 그런 글자 표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과학적인데 그러면서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런 표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L에 해당하는 자리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O에 해당하는 발음 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V에 해당하는 발음 이렇게 나가죠. 알파벳하고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나가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제가 표기한 걸 보면 L은 앞쪽에서 왼쪽에서 시작을 했죠. 왼쪽 위에서. 그리고 O는 어 발음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알파벳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조하면서 여기에 받침이라는 놀라운 글자 원리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첫 글자, 두 번째 글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호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모든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밑에 받침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순서대로 생각을 한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한 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딱 소리의 호흡을 멈추는 겁니다. 받침이라는 게 작용을 하죠.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저는 1995년부터 쭉 이거를 왜 했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다시 한번 훈민정음을 읽어보고 당시 창제기록, 조선왕조실록 이런 걸 쭉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이 세종대왕이 사람을 보는 눈,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야 되는가 본질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처음에 글자 있죠. 이걸 뭘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하늘의 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땅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있죠. 사람이 사는 본질이 하늘 아래의 땅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이걸 우주의 기본 원리로 봤고 이 우주의 기본 원리가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라는 게 뭐죠? 말소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이 소리가 되어서 나올 때 이 기운이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쓰면 좋은 느낌을 받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못난 얼굴 보고도 그저 봐줄만 해요. 이렇게 한다던가. 좀 미소.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세 개의 축을 글자의 호흡에 담은 거지요. 그리고 이걸 우주의 기본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글자 표기에 사람, 하늘, 땅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알파벳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는 게 아니라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첫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하늘의 소리, 땅의 소리,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한 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lov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live고 어떤 때는 live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이거 어떻게 달라? 발음은 L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는 L 발음 생각하세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live는 살다라는 뜻이에요. live. 그러니까 live 이거는 살다라는 뜻이지만 live 발음은 live 이 발음은 원래는 여기에 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같은 글자가 돼버렸지만 live와 live는 다른 소리였죠. 그러니까 alive에 어가 생략된 겁니다. 글자라는 게 다행히 영어는 그래도 글자가 많이 안 바뀌었죠. 셰익스피어 작품도 뭐 거의 글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글자가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가 빠진 상태인데 발음은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L 발음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한 live, live 이 발음과 live 어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니까 live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첫 소리에 리을이 올 때 겁먹지 말고 원래는 리을이 두 개다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L 발음이 처음에 나올 때는 을의 입모양에서 다음 소리로 연결하고 중간에 있을 때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제가 일본 발음 코스프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플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하고 싶으면 코스플레이라고 하면 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들 따라하죠.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말에 들어가 있는 일본식의 발음들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발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발음들을 거의 한 번씩은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영어 단어는 아니지만 일본인들의 경제력도 막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영어 사전에 등록이 되면 영어 단어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일본인들이 많은 단어 중에서 요즘에도 간혹 쓰이는 단어가 뭐 스킨십, 이것도 다 일본인들이 만든 단어예요. 여하튼 L 발음은 alive 발음이나 live 발음에서 보듯이 맨 앞에 나왔을 때 을 발음을 하라는 거고 뒤에 부분은 우리는 잘합니다. 자, 그건 잘하고서 두 번 써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대표적인 발음 하나만 할게요. 자, 이 발음을 L 발음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I love you 이렇게 되겠죠. I love you가 아니라 L 발음을 두 번 한다고 치면 I love you.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하셨어요? Me too. 자, 오늘은 L 발음에 대해서 R 발음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글자 표기 여러분들도 그 발음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